한반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하는 MBC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10여 명의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MBC 사옥을 찾아서 박성재 사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에 공개할 예정인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다라는 논리였고요.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다. 우리 후보자 배우자의 불법 음성 녹음 파일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첫 번째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에 대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음성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MBC 현장을 방문했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곳곳에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MBC 사옥 앞에 있을 때 촛불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이런 시민단체와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옥에 들어선 이후에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MBC 노동조합원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MBC 노조는 성명을 이미 오늘 낸 상태였는데요.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은 보도할 의무가 있다.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한편 또 다른 대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도 펼쳐졌는데 이 MBC 방영 계획에 대한 가처분 재판이 진행됐고 가처분이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일부 할 수 있는 내용 있는 것이고 일부 못하게 된 거고요. 대체로 이제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언론사에 대해서 뭐 불만을 표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빼고 방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또 오전 11시부터 법원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양측 간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 측 변호사는 사적 통화였고 모든 통화가 취재 행위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성 배우자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아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MBC 측의 변호사는 영부인이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반론을 들으려고 2주일 동안 노력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졌고 박병태 재판장의 질문이 온전히 사적인 부분이 있다면 보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MBC 측 변호사는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다. 반론권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측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답변을 유도한 것이고 이걸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죄고 언론 자유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직후에 대검 민원실을 찾아가서 해당 기자를 고발한 분이세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점식입니다. 이제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굉장히 조금 전에 내려져서 의원님도 좀 내용 파악에 좀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녹음 내용 중에 수사 관련된 발언이 보도될 경우에 김건희 씨의 진술 거부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사인 간의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나 발언을 한 언론사나 사람에 대한 불만을 표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빼고 방송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인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그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 소위 이 통화 녹음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취재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냥 사적 대화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MBC가 넘겨받아서 보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발을 했던 거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제 저희가 어제 서울예술이 대표랑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총 통화가 7시간 45분짜리였습니다. 이제 합쳐 보면. 근데 이 통화가 취재냐 아니면 사적인 대화이냐라는 건데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쟁점, 3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는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법원도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예, 물론 이제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예. 그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공인의 지위와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사인이라는 그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데 이거는 소위 그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인 지위로서의 답변을 요구를 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소위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이라든지 기자협회 실정요강 등을 참고를 해가지고 분명히 취재 목적이라는 걸 밝히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 서울소리 소위 영상 기사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 톤으로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저도 이제 국회에서 많은 기자분들과 통화를 하지만은 그 기자분과 제가 통화를 할 때는 이는 취재 목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답변도 그렇게 하지만은 다만 이제 제 목소리를 그 방송에서 내보낼 때는 분명히 저한테 동의를 받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 그 언론사의 기본적인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전혀 그런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법원은 또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MBC가 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그 녹음 파일을 그대로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후보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의원님 이제 일단은 법원의 판단 내용을 기초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인용 결정 이후에 오히려 지금 너무 국민적 화제가 돼서요. 의원님들도 MBC에도 가시고 하셔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 내용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경우도 이거 그냥 지나가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데 오히려 이렇게 항의 방문하시면서 윤석열 후보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중적 지위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사적 영역의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에서 일부를 편집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그 녹음을 트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적 영역도 국민들께서 존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떠한 그 의원님들이 MBC를 항양 방문한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BC가 이재명 후보의 그런 형수 욕설 부분을 충분히 그 핵심적인 부분을 편집해서 방송을 하겠다. 후보의 자질, 자격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 항의 방문을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MBC 그 노동조합 쪽에서는 이 스트레이트에서 이걸 방송하는 부분에서 비판적인 그 논평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공정방송을 해야 될 공영방송이 특히 선거에 있어서 공정방송 의무가 있는 그 공영방송의 이런 편파적인
그 방송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당사자로서 충분히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뭐 그 방송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가처분이 신청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실 수도 있고 또 현역 의원들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중파 방송에 이렇게 가서 하실 경우에 뭐랄까요? 언론 장악이 아니냐, 언론 재갈 물리기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위 공영방송이 선거에 있어서의 소위 공정방송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국민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비판이기는 한데, 지금 MBC의 스트레이트가 그 김건희 씨 관련한 통화 녹취 내용을 방송하겠다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에서 벗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의무를 준수해라라고 항의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의원님 법원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제공하려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MBC나 방송을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MBC는 2주 동안 이제 김건희 씨에게 반론권을 주겠다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 쪽에서 반론을 위한 것도 응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반론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방송을 해야 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권을 행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MBC가 시도했던 것은 어떤 내용을 방송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를 않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을 한다면 저희들도 반론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의원님이 이제 해당 기자도 대검에 고발하신 분이기도 한데 그 김건희 씨의 입장을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뭐 이게 법원의 판결 이후라도? 아닙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방금 알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우리 그 후보님 배우자분의 입장은 아직까지 전해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을 대부분 좀 기억을 못 하신다라는 또 그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한 6, 7개월에 걸친 그리고 단속적으로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통화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거의 대부분을 못 하시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정도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취재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님이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을 하셨고 의원님도 그 현장에 가셨는데 그 후보님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관련 논란에 혹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 현장에서도 그 기자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었습니다. 예, 자, 그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말씀도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또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들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취재를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김건희를 옹호하는 그런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상 그다음에 그 매체의 성격상 도저히 쓸 수 없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열린공감 TV의 보도를 부정하는 기사를 썼거든요. 그다음에 열린공감 TV 사람한테 전화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 김건희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을 해서 사적인 신뢰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50몇 차례에 걸친 그 통화를 한 거거든요. 53차례.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다라고 믿고 얘기를 한 거고 사적인 통화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의도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취재 윤리에 일단 위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적 도리도 아니죠.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공영방송인 MBC에서는 이걸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런 짓을 하다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MBC의 보도. 그렇죠. MBC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그다음에 굳이 이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정말 그게 제대로 된 후보냐? 이런 그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 김건희 씨가 나서서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불출마하겠습니다.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씨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자력으로는 지금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쪽을 갖다 네거티브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고 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자기 윤리를 지켜가면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무슨 그러니까 한쪽의 정치적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그것도 아주 질 낮은 수준 낮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양쪽에서 만약에 일상화된다면 한국 정치 문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네, 김 소장님. 네, 뭐 믿고 한 이야기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전 내용을 모르고 내용을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해서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의 실제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MBC에서는 예. 그 김혜경 씨의 녹음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전 국민이 이 공인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 공정한 정말 자기들이 공정한 방송사라면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돼요. 이재명 후보의 그렇죠. 그 욕설 파일도 그렇죠. 같이 틀어야 그걸 된다. 안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나 그 부인이 뭐 녹취한 내용은 공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데 대한 언론사의 판단이 있겠죠. 그 파일이 있는 걸 뭐 꼭 MBC가 아니라 KBS라도 필요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TV조선도 있고요. 아니 후보자의 인성의 문제는 이거 공적 사안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보도 가치가 있으면 보도하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잖아요. 다른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제 말은 TV조선이나 채널에 있는 이유가 있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 계속 보도를 하게 되면은 정치판이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거판에다 그 녹음 테이프가 하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법원은 근데 이제 해당 자료 중에 이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아니 그런 게 있겠죠, 물론은.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것도 그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자가 가족한테 쌍욕을 했다? 이것도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행동에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그건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국 정치 문화에 용인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저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고 양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적 통화도 이제 자유롭게 못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배신할지 녹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녹음하고 그 나중에 이용해 먹고 그다음 접근 자체도 어떻게 했냐면 속이고 접근했거든요. 편을 들어줄 것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관계를 갖다 그렇게 맺어놓고서 거기서 얻은 자료를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온 자료를 공영방송사에서 그냥 틀어준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자, 김 소장님. 예, 전 뭐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방송을 들어보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뭐 이재명 후보의 대화야 말 그대로 가족 간에 벌어졌던 분쟁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후보자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난다. 뭐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보도를 하고 법원도 허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방송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은 국민의힘에서 막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냥 보도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저 사람들이 하는 반칙들을 그냥 하게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누가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누가 반칙을 하는지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그 자꾸 뭐 방송사 찾아가고 말이죠.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유희 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론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그 조사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반등 흐름.
이재명 후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런 결과가 있네요. 네, 한국갤럽 조사 개요를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유선전화 10%를 포함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14%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37%로 1위를 차지했고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31% 지지율로 6%포인트 차이가 나는 2위이긴 한데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17%,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최고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돌파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고 예.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3%를 기록을 했습니다. 20대 지지율이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의 흐름은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공동으로 앞서 나가고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10%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안철수 24, 윤석열 23, 이재명 22 이렇게 20대 3강 체제가 나타났고 심상정 후보는 반 정도가 깎인 5%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3자 가상 대결 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됐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 3자 가상 대결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42%, 이재명 후보 40%, 심상정 후보 8%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45%, 이재명 후보 38%, 심상정 후보 6%가 나왔는데 단일화 시 경쟁력은 안철수 후보가 다소 윤석열 후보보다 높은 가운데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가더라도 흥산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현재 여론조사 흐름 추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0% 뒤지다가 한 뭐 5% 정도 회복을 한 거란 예, 말이죠. 그게 저는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이 종료가 되면서 얻어진 효과라고 봐요.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17%까지 갔던가요? 15 뭐 거기까지 지금 올라간 예, 그 조사들이 지금 나오는데 예. 그건 바로 뭐냐면은 중도층은 지금 어디로 가서 붙어 있냐면은 안철수한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보수층에다가 2030 남성표가 지금 붙은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득표약, 그러니까 당장에 몇 퍼센트 한 1, 2%를 갖다 끌어올 수 있는 득표약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을 등을 돌리게 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연동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런 라인으로 되게 되면 안철수 지지율이 안 빠지고 상당 부분 10%대를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돌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그 노선들, 강성 노선들, 그다음에 우경화된 노선들을 좌클릭해야 됩니다. 좌클릭을 해서 중도가 용인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그다음에 온건한 노선으로 좀 오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 안철수 후보의 그 10% 두 자릿수 지지율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예, 김 소장님 짧게. 예, 그 오늘 이어서 주적은 북한인가, 북한은 주적인가까지 또 6글자 또 쓰셨더라고요. 예.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 작가님의 조언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그 윤석열의 단일화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다룰 수 없는 변수인데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는 순간 민주당에겐 굉장히 불리한 구도가 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민주당이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체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민주당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자, 방역 패스 관련한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가 내린 판결인데요. 조두영 영남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예. 내용에 따르자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서울시에 한정해서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이 일시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한정한 서울시 내의 그렇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를 제외한 식당들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지역 바깥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 이쪽은 계속 방역 패스 제도가 적용이 되고요. 예. 12세에서부터 18세까지에 대해서도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던 조치가 역시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예. 또 대형 점포에 대한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의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줬다라는 판결이 나면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 3주 연장됐고 모이는 숫자만 한 2명 더 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는데 당국에서 고려한 것은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게 낫다. 위험 측면에서 더 그것이 나은 방안이다라는 분석 결과를 고려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행 국가들, 확진자가 불어나는 국가들을 봤을 때 이제 그 양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의료 체계 과부하가 금방 올 수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을 하게 되고 이 기간에 요양병원과 시설면에는 사전 예약한 뒤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철도 승차권도 창가 쪽의 좌석만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17일 정부 공식 입장도 기다려보죠.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